이 사실을 모르시는 분이 많으실 텐데요. 치과에서도 보톡스 치료를 합니다. 치료 이후에 턱이 갸름해지는, V라인이 되는 효과가 있어서 딱딱, 달그락 아니면 모래가 갈리는 그런 샤샤 거리는 소리가 있는데 턱관절 질환을 의심할 수가 있어요. 안녕하십니까. 덴탈피디아의 치키입니다. 오늘은 구강암면외과 홍성옥 교수님 모시고 치과에서 하는 보톡스 치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강동 경희대병원 홍성옥입니다. 네, 교수님 치과에서도 보톡스 치료를 하나요? 네, 이 사실을 모르시는 분이 많으실 텐데요. 치과에서도 보톡스 치료를 합니다. 보톡스는 일반적으로 얼굴 좀 작아 보이게 하려고 하는 치료 아닌가요? 그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보톡스는 최초의 치료 목적으로 개발이 되어 사용되어 왔어요. 미용적인 효과가 이후에 알려지며 현재 국내에서는 미용 목적으로 많이 활용이 되고 있는 것이죠. 보톡스는 얼굴 전반에 걸쳐서 주름 개선, T과 같은 불수의적인 근육의 움직임 조절, 그리고 비대진 근육의 크기를 축소하기 위해서 또 두통, 근육통, 신경통 완화 등을 위해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치과에서는 어떨 때 보톡스를 사용할까요? 턱관절 질환, 근육성 질환, 이갈이, 거미 스마일, 주름의 완화 등의 목적으로 보톡스를 주입하고 있어요. 턱관절 질환이라면 정확하게 어느 부위를 말씀하시는 걸까요? 턱관절은 이 머리뼈와 아래 턱뼈가 만나는 이 귀 앞 부위에 있는 관절로 턱 운동을 할 때 어떤 지렛대 역할을 하며 귀 앞부분에서 좌우에 한 쌍이 있는데요. 이 턱관절과 또 주변 근육에 이상이 생기는 걸 얘기를 하는 거죠. 이 관절들의 이상이 생기는 원인은 무엇인가요? 턱관절 장애가 있는 사람의 대다수는 씹는 힘이 강해서 턱관절 주변의 근육이 발달하는 건데요. 이런 분들은 대부분 마른 오징어, 육포, 깍두기, 이런 딱딱한 음식을 좋아하세요. 그래서 이를 악무는 습관도 있고 또 한쪽으로만 씹는다거나 잘 때 이갈이 등의 나쁜 습관이 있고 이런 것들이 다 턱관절 장애로 이어질 수가 있어요. 그 외로는 과도한 긴장이랑 스트레스, 만성피로, 교통사고 등에 의해서 그리고 외상 등의 다양한 원인이 있어요. 턱관절 질환이 있는지 없는지 자가진단법이 있나요? 턱관절이나 턱 주변의 부위의 통증이 가장 특징적이고요. 또 딱딱, 달그락 아니면 모래가 갈리는 그런 샤샤 거리는 소리가 있는데 이런 게 입을 열고 닫을 때 소리가 난다면 턱관절 질환을 의심할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턱관절 질환에 보톡스를 맞으면 다 낫는 거죠? 보톡스는 턱관절 부위에 근육들이 과도한 긴장을 하고 있을 때 해당 부위에 주사를 직접 해서 과도한 근육의 힘을 풀어주기에 효과가 있는 거고요. 그렇지만 근육의 문제가 아니고 턱관절 자체에 염증이나 또 퇴행성 변화가 있는 경우에는 치료가 좀 다를 수가 있어서 꼭 치과 의사와 상담 후 치료를 진행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면 턱관절 질환 완화를 위해서는 어디에 주사를 맞게 되는 건가요? 일반적으로 증상이 심하지 않으면 교근이라는 큰 근육에 주사를 하게 되고요. 거기다가 증상이 심하면 측두근까지 추가가 되고 그리고 아주 심하신 분들은 저희가 목 근육이나 어깨 근육까지도 마치고 있습니다. 1년에 한 번 구강검진 덴탈피디아. 일반적으로 미용 목적 보톡스는 많이 알고 있는데 치과 치료에서 사용하는 보톡스 치료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주사의 양의 차이가 있습니다. 미용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대부분 작은 근육인 미간이나 팔자주름 그런 데다 사용하기 때문에 적은 용량을 쓰거든요. 이에 비해 치과에서는 턱관절 치료할 때 한 번에 많은 용량을 주사합니다. 많은 양을 한 번에 주사해야 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저작을 위한 근육이 아주 힘이 세서 많은 용량을 투여해야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해야 치료 이후에는 근육의 힘이 좀 약화가 되고 그리고 통증을 느꼈던 턱이나 또 나아가 두통 등이 완화되는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치과 치료 목적으로 보톡스를 맞긴 했지만 얼굴이 좀 갸름해지는 부가적인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겠네요. 네. 치키님 관심이 좀 많으신 것 같은데요. 네, 목적이 미용은 아니지만 대용량을 투여하는 만큼 치료 이후에 턱이 갸름해지는 V라인이 되는 효과가 있어서 많이들 좋아하십니다. 그렇다면 교수님도 보톡스를 맞아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네, 물론이죠. 정말요? 어떨 때 보톡스 치료를 받으셨어요? 저는 평소에도 이를 좀 많이 악무는 습관이 있어요. 그리고 제가 아무래도 구강암면외과 전문이다 보니까 치아를 굉장히 많이 뽑거든요. 그래서 힘을 많이 주고 이를 악물면서 뽑다 보니까 두통이랑 또 어깨가 많이 아픈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20대부터 보톡스를 맞았고요. 또 30대부터는 또 관리 차원에서 피부에도 좀 맞고 있습니다. 환자들은 어느 치과를 가든 보톡스 치료는 다 받을 수 있는 거죠? 꼭 그렇진 않아요. 보톡스는 턱관절, 임플란트, 이갈이 치료 등에 주로 사용을 하는데요. 치과 의사마다 증상을 치료하는 방법이 좀 다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치과에서 보톡스를 치료를 안 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치료 전에 치과에서 먼저 전화해서 상담하시는 게 좋습니다. 오래오래 내 치아 건강하게 덴탈피디아.
보톡스 맞기 전에 확인해야 될 이것만은 사전에 꼭 주의해 주세요. 주의사항 있을까요? 네. 첫째, 보톡스 시술은 한 병원에서 꾸준히 받는 게 좋습니다. 한 병원에 계속 맞으면 의사가 시술점을 기록해 놓기 때문에 그 점에 다시 정확히 시술할 수가 있어요. 의사가 보톡스를 놓을 지점을 잘 기록하고 그 결과를 평가해 놓았다면 이후에도 동일한 효과가 나타날 수 있겠죠. 저 같은 경우에는 초음파로 근육의 두께를 보고 또 양을 정하기도 합니다. 둘째, 보톡스 시술 일주일 전에는 금주, 금연을 해야 하고요. 그래야 면역력이 떨어지지 않아서 시술 후 회복이 빠릅니다. 또 아스피린 등 비스테로이드성 진통제 그런 것들을 복용을 중지를 해야 시술 후 출혈이나 멍을 줄일 수가 있어요. 네, 보톡스 치료 치과에서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오늘 들으셨죠? 저희 정보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